요. 김성태 안부수 모의 이중을 고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김성태가 안부수가 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성태가 안부수를 사실 뭐 뇌물 비슷하게 뭔가를 매겨서 대가를 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네. 안부수 딸이 뭐 이렇게 주택을 받은 이후로 이제 증언이 바뀌었죠. 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제 국정원 문건에도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판결문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판결문에는 주가 조작 이야기가 주가 조작으로 나와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돼버렸으면 민주당이 빠르다는 게 최근에 저런 거예요. 옛날에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또 어제도 계속해서 고소고발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 네. 얼마 전까지만. 그렇죠. 그동안에는 언론들이 막 포화적으로 기사들을 쏟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언론들이 포화 언론에 쏟아내기 전에 발빠르게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들이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어떤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민주당 일 요즘 잘한다. 네. 자, 결국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의 핵심 증인 안부수를 금품 매수했던 정황이 포착된데, 이거 금품 매수예요. 네. 뭐 정황이야, 정황까지. 네. 왜냐하면 저 오피스텔 안부수 딸한테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수사하는 대상이었다면, 윤석열 반대편에 있는 적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아, 바로 압수수색 되고 이제 뭐 기소가 뭡니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검찰이 난입해가지고 요거를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6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진술, 북한 측 인사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한 적 없다라고 했던 안부수가 오피스텔 받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었다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 고소고발 해야죠. 당연히. 당연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기서 말하는 모해 위증은 피고인 피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겁니다. 말고는 계시라고. 다 알고 그 의도가 너무 나쁘잖아요. 남에게 위해를 가기 위해서 자기 진술을 바꾸고 했다는 사실이. 저거 큰 죄입니다. 네. 그 진술이 바뀐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오피스텔이 끼어져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한테 애완견이라고 하고 그렇게 개라고 욕을 해도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날 법정에 가면서 했던 애완견 발언이 실제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나와도 뉴스타파 및 몇 개 언론사만 보도하고 아예 입싹 닫아버리죠. 네. 실제로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이 역 같은 게 여론 많이 따라갑니다. 네. 정치 재판 얘기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전을 겁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일단 잡아 언론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막 뭔가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판결까지도 끌어가는 네.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보도해가지고 어떤 생사람 하나 잡는 게 일상이었던 자들을, 애완견이잖아요. 정말 점잖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기레기란 단어는 유튜브 금지예요. 기레기란 단어가 텍스트 제목으로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걸립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었죠. 네. 기레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어떤 기자가 자기 관련한 댓글에 기레기란 표현 썼다고 이제 고발했던 사건을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던 거예요. 애완견이란 표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표현이기도 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뭐 이렇게 열중샷해서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했던 등등의 일들을 해외 언론에서는 실제로 애완견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인권위원, 지금 현 인권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가까운 검사 출신 인권위원도 이제 아예 대놓고 기레기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뭐 그건 되고. 자, 조국 대표의 어제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검, 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 떡검, 떡감 명목에 돈을 받는 검사, 새검,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는 알고 있었지만 똥검, 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내다.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 이제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지들 말이죠. 이성윤 네. 중앙지검장 유튜브 나가가지고 윤석열 사단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로 징계 직위해져 있잖아요. 했던 검찰이 자기 라인에 대해서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처먹고 막 검찰청 구내 식당에서 지들끼리 술 처먹고 민원실에다 똥을 싸도 난 표현할 때마다 웃겨요. 아니 화장실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야 이게 좀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식사 시간이 좀 다가오는데 그냥 변도 아니고요. 되게 묽은 설사 같은 거였대요. 그 안에서 이렇게 퍼뜨린 게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약간 비용 드리고 치우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명까지 밝혀졌는데 전 중요한 거는 그 태도라고 봅니다. 특활비로 술 마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특활비로 뭐든 다 사 먹고 그다음에 부하 정도는 폭행해도 또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고 내가 정말 술 마시고 실수로 똥을 퍼질고 그걸 수습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도 누가 치워주겠지라는 예. 그런 아나무인적 태도 그 기만 이런 사람 위에 검사 있다라는 태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계열이 저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언론이 뭐라고 썼을까요?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 사진 얼굴 도배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뭐 물똥 검사 이래가지고. 더러워서 방송은 보통 유튜브에서 우리가 목소리나 화면은 나고 또 냄새나 나가잖아요. 방송을 냄새나게 하면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얘네들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수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권력의 개 노릇하는 개검. 떡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검사 떡검. 다음에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는 새검. 그리고 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버리고 만취해서 민원실 바닥에 똥 싸는 검사. 똥검. 진짜. 아니 이런 애들이요 누군가를 단죄한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죄 만들려고 그 지랄을 한 건데 네. 조국 때는 성공을 했죠. 네. 그 후에 송영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범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언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옛날에 조국 소위 조국 사태 때 네. 와 새벽 3시까지 그 언론의 보도를 방어해야 되면 새벽 3시 돼가지고 단독이 올라와요. 누구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검찰청에서 받은 기사를 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 막 짜장면 뭐 먹었니 뭐 먹었니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네.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이 편지에 보면 맨 윗줄이 나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그 박상용이요, 이제 회유 협박으로 되게 유명한.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부지사님, 이런 게 있어. 주어 목적 잘 말 안 하고 했다고 마세요. 그러면은 뭐 개인 비리, 아드님 수사 그냥 안 할게요. 했다고만 하세요. 이거 안 먹히니까 나중에 검찰청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술판 연어 그리고 나중에 수원지검장 출신의 전관 데려다가 3번씩이나 만나서 회유했다는 바로 그 박상용이가 똥싼 주인공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 박상용이를 지금 유학 보냈다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 야, 나 이래 저런 애들 보고 있으면요. 아니 외국까지 유학까지 보내면 안에서 샌 똥 바깥에서 안 샌다는 보장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정의와 죄송하네요. 뭔가 싸우는 검사애들의 민낯인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승진하고 검사장 되고 출세하는 코스를 밟는 애들 사실이요 특수부 검사들 대다수는 제가 알고 있기에 관종들이에요. 언론에 나고 싶어하는 거야. 대표적인 모습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입니다. 검사로서 뭐 소위 지들 입장에서는 박봉해도 네. 뭔가 막 그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요 정치적 사건 없으면 낯을 먹는 새끼들이에요 저것들. 근데 저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언론에 자기들 좋은 이름으로 날면 상관없는데 너무 과하게 떨었지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검찰 해체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부역한 놈들이 저런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스스로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 수사할 때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표창장 위조로 몰아갔던 게 저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대장동 열심히 털었어요. 증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화영 건 어떻게 해가지고 이화영 한 사람 고립시키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입맞추게 해가지고 그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까지 하잖아요. 네. 여기 공범은 언론이기도 하고. 네. 자, 그때 이미 저 박상용이는요, 그때 박찬대 최고위원이고 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검사가 회유 협박했다. 이화영 옥중 노트를 공개한 박찬대 변호인단이 김영남 박상용 검사 탄핵 청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 탄핵 청원을 막은 사람이 김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올리려고 했는데 김진표가 막았죠. 뭐 각서라고 하는 말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화영 변호인, 네. 지금 김광민 변호사도 이제 빡쳐가지고 어제 이게 재밌어가지고 잠깐 가져와 볼게요. SNS 한번 보겠습니다.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화영 부지사님 선고는 6월 7일 15시 20분입니다. 최초 속보는 통신사인 뉴스원에서 정확히 15시 20분에 내보냈습니다. 통신사들은 선고와 동시에 송고합니다. 늦어봐야 30초 정도입니다. 제가 쌍시옷 비읍을 게시한 것은 15시 14분입니다. 선고 6분 전이죠. 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화영 부지사님께 10년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 전 쌍시옷 비읍을 게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레기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도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 누구도 저에게 취재 한 번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나올 기사 다 나왔고 배설할 유튜브 다 배설했으니 이제 반격입니다. 싸그리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보도를 허위로 하였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뜯어내서 이화영 부지사님 소송비에 보태겠습니다. 예. 싸박힘 빛날 광민. 예. 실제로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 시발 디지털 타임스의 유명한 애죠. 그 온라인에 앉아가지고 취재하는 권준영 기자 좀 잣됐다야. 왜 그러냐면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쓴 건데 네. 판결을 보고 저렇게 쌍시옷 썼다. 비읍이라고 썼다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있어요. 시발 이화영 변호사가 유죄 선고 뒤 페북에 남긴 글자 다 똑같이 뜻은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네. 그리고 시읍, 비읍이 꼭 그 단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추측하죠? 뭐 쌀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그 이렇게 보면 되죠. 상징적으로 보면 검사가 싼 똥을 애완견들이 처먹는 옛날에 똥개들 같은 짓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말입니다. 언론 상대하는 게 특수부 검사들의 일의 50%라고. 여론전이 이겨야 되니까요. 이재명 유죄? 그럼 이재명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단독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단 조국 대표 때부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그냥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가 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기자들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검찰이나 이쪽 법무부 쪽에서 하나씩 나온 자료를 토대로 단독 쓰고 뭐 속보 쓰고 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검증도 없고 확인도 없이 주는 대로 받아 썼다는 게 이제 문제의식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황상무 상무, 칼테러. 황상무가 칼테러 MBC 잘 들어. 뭐 그런 거 해도 찍소리 안 하고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네. 왜 MBC 이기주 바이든. 기자 뭐 발언 있고 그 전에 MBC가 저 윤석열이 미국 갔을 때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시작하더래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 때문에 무슨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잘 날리면입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바이든이 아닙니다. 날리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또 해외 나가면 그 건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들어본 애들이 애완견 아니면 뭐예요. 그런 애들이 이 독재 부역하는 건요. 난 프랑스를 진짜로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나치에 부역했던 가장 첫 번째 숙청 대상이 언론인이었습니다. 그 언론인들 싸그리 잡아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약간 좀 이 커뮤니케이션 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대에 오면서 언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언론을 제4부라고 불렀습니다. 왜? 정치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언론사 들어가는 걸 고시라고 불렀어요. 언론고시. 그러니까 방송사나 신문사 들어가는 애들이 그 지랄을 하고 나서 실제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공정보도, 언론의 사명, 뉴스밸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요. 요즘에 그런 거 안 배웁니다. 그저 출입처 들어가서 검사랑 잘 지내면 지가 검사한 줄 알아 이 새끼들이.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윤석열이한테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묻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고 하면 난리 나서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똥 싸는 검사나 그 똥을 받아먹는 애완견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얘네들 지금 대한민국에 기레기라고 하는 애들 언론학 기본은 단 한 차례도 배운 적 없는 애들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언론들 진짜 입 막았을 때 그때는 언론들이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MBC 전용기에서 배제당했을 때 뭐라고 비판한 언론들이 있었네요. 네. 실제로 언론들이 입을 닫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애완견이란 말 한마디 했다고 온갖 곳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옛말에 네. 개똥은 먹어도 기자들이 싼똥은 안 먹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사위와 가방위가 같이 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운영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개혁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게 민주당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선호님, 똥 싸서 벽에 칠하면 국비를 유학 보내주는 유일한 나라로 기네스북에 오를 듯. 그렇죠. 윤석열이 저번에 기자들 만나갖고 막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를 해주면서 뭐 기자들 뭐 유학 보내주는 거 했더니 아 원래 했던 아유. 실제로 늘렸습니다. 예산. 제율님, 우리에겐 대북 확성기 말고 오물풍선에 대한 차선책이 있습니다. 똥검을 잔뜩 술 먹어서 북으로 보내면 됩니다. 오물풍선 맞네요. 자, 이선호님, 검찰에 기저귀 보내면 뇌물인 거니 선물인 거니? 그러네요. 재밌네요. 자, 새날마켓에 검찰용 기저귀도 한번 입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네, 아유.